여러분, 오늘은 상표권 침해 소송 중에서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구글이 검색 키워드로 바로 루이비통 대 구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고 상표 사용론과 최초 관심 운동이라는 학설은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 루이비통 대 구글, 무엇이 문제였을까?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루이비통,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죠. 그런데 구글이 루이비통의 이름을 검색 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글이 루이비통의 상표를 검색 광고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구글이 이 상표를 왜 썼을까요? 바로 검색 광고에서 더 많은 클릭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루이비통은 자기 브랜드가 검색 광고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 상표 사용론과 최초 관심 운동이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학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상표 사용론과 최초 관심 운동입니다. 상표 사용론, 상표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표가 어떤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구글이 루이비통 상표를 광고에 사용한 건 바로 상표의 사용이기 때문에 루이비통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거죠. 최초 관심 운동, 이 이론은 소비자들이 처음 브랜드를 접했을 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이 구글 검색 결과에서 나타났다면 소비자들이 루이비통과 관련된 상품을 클릭하고 싶은 마음에 가짜나 허위 상품을 구매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참, 구글의 입장, 상표 사용이 아니었다? 그럼 구글은 뭐라고 했을까요? 구글은 상표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글의 검색 시스템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광고가 결정되므로 의도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구글은 사용이 아니라 광고의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어요. 차 결과와 판결, 결국 법원은 상표 사용론을 인정하면서 루이비통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구글이 불법적인 의도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최초 관심 운동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구글이 검색 광고에 상표를 사용한 방식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이슈였죠. 여러분, 오늘 루이비통 대 구글 사건을 통해 상표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상표 사용론과 최초 관심 운동이란 학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었죠. 검색 광고와 상표권 침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검색, 광고의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쿠팡 네이버 계정 정지, 영구 정지 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크몽 전문가 링크가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의 지재권 소명 컨설팅과 지재권, 민사소송 법률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KT 셀러 세이버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쿠팡 네이버 지재권 3차 세미나가 4월 5일 서울에 있습니다. 세미나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